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근시 비중은 80% 이상, 최대 9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근시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근시가 있더라도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시면 이런 안경이나 렌즈 없이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근시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나이가 들었을 때 녹내장이나 망막박리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력 교정 수술은 근시 해결을 위한 검증된 좋은 방법이지만 근시로 인해 변화한 눈의 구조까지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눈 건강을 위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안현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근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먼 곳이 안 보이는 질환? 라식, 라섹 또는 스마일 수술로 극복할 수 있는 질환? 이러한 생각들은 조금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시는 단순히 시력의 문제이거나 안경을 쓰는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닌데요. 근시는 눈이 점점 길어지면서 심각한 안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먼저 근시인 사람들은 왜 눈이 길어질까요? 근시란 눈으로 들어온 빛의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는 각막과 수정체가 빛을 적절히 굴절시켜서 망막이라는 스크린에 정확하게 초점이 맺혀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근시는 이 초점이 망막 앞에 생기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상이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초점이 망막의 앞에 맺힐까요? 바로 눈의 이 앞뒤 길이, 즉 안축장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눈이 길어지면서 초점이 어긋나는 것, 이게 바로 근시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왜 눈이 길어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이나 어린 시절의 생활 습관, 책이나 스마트폰 같은 과도한 근거리 작업 등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보통 사람 눈의 앞뒤 길이는 약 23mm 정도인데 근시가 심하면 25mm 이상, 심한 경우에는 30mm까지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경 도수가 올라가는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안과 질환의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럼 눈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망막이 약해지고 망막 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망막은 이 눈의 안쪽에 붙어 있는 아주 얇은 신경층입니다. 망막은 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특히 망막의 이 가장자리 쪽 주변부가 많이 늘어나면서 찢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망막이 찢어지게 되면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 박리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황반 변성이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망막의 중심부에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우리 시력의 80% 정도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이 길어지면 망막도 함께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 역시도 늘어나면서 변형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황반 변성이 진행되게 되면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녹내장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녹내장은 쉽게 말하면 눈 속의 압력이 이제 올라가면서 시신경 손상이 점점 진행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시가 심하면 안구가 앞뒤로 길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시신경과 시신경이 연결된 시신경 유두라는 부분도 이제 늘어나면서 얇아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의 시신경은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탱탱해져 있는 고무줄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압력을 받아도 이러한 상태의 시신경이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즉 조금만 압력이 올라가도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눈에는 눈의 영양 공급과 압력 조절을 담당하는 방수라는 액체가 있는데요. 근시가 심한 사람은 안구 구조가 변형되면서 이 방수의 배출 경로에도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이 고이는 것처럼 방수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문증이 발생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망막의 앞쪽 그 안구 안에는 유리체라는 젤 같은 조직이 채워져 있는데요. 눈이 길어지면서 이 유리체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리체가 변성되면서 비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시가 있으면 눈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거네요. 그러면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은 이런 문제들은 못 해결하는 건가요? 시력 교정 수술은 근시로 인한 불편함은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멀리 있는 곳이 잘 보이고 또 안경과 렌즈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다만 이제 수술은 각막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안구 길이 자체를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근시로 인해서 망막이 얇아지거나 녹내장의 위험 요소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근시가 있으셨던 분들은 수술을 받으셨더라도 망막이나 시신경 건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그럼 근시일 경우에 시력 교정술을 받고 나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고도근시인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이셨던 고도근시이셨던 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하셨더라도 여전히 눈이 평균보다 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매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고요. 두 번째로 눈에 강한 충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길어지면서 망막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접적으로 근시와 관계는 없지만 시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라섹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눈을 더 편하게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하는 것들이죠. 눈이 많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시 퇴행이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 한국인의 90%가 근시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90%까지 근시가 될까요? 일단 인종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에서 인종적인 차이로 근시가 더 많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통계 연구 논문을 보면은 예전에는 80% 미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90% 육박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그런 생활 방식, 근거리를 좀 많이 보시고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영상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생활 방식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재미로 생각한 건데요. 한국인들 90%가 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노안에 좀 더 강한 거 아닌가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근시가 있다고 노안이 안 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시가 있으신 분들도 조절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절력 저하로 인한 주된 불편들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근시가 있으시면은 이제 가까이 보는 시력은 좀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노안을 조금 더 천천히 느끼신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셋 다 안경 쓰고 있잖아요. 셋 다 근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늘어난 눈을 다시 줄일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한번 길어진 안구는 자연스럽게 다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하지만 근시 진행을 억제하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직 눈의 성장이 끝나지 않은 아동기나 청소년기라면 마이오가드 같이 아트로핀 점화액을 이용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드림렌즈 같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렌즈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 망막이 너무 얇아지면서 찢어질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경우에 망막 주변부를 레이저로 보강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를 망막 강화술 또는 망막 광응고술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결국에는 근시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비록 근시는 한 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안과 치료나 생활 습관의 변화 등을 통해서 근시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채널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채널이니까 꼭 신경 써주세요. 그런 팁도 줄 수 있을까요? 어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근시가 되게 심해지고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을 하면 좀 근시 진행이 좀 늦출 수 있다.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지시고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력의 이상을 좀 빨리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어린
어릴 때 근시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꼭 해주시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근시의 징후라든가 근시 진행이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 트인 야외에 나가서 멀리 있는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들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는데, 너무 공부만 시키시지 말고 좀 나가서 탁 트인 야외에서 뛰어놀면서 눈을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웃긴 질문이 좀 생각났어요.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근시가 되게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과 막 서양 사람, 남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근시 발생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신 것 같고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근시는 단순한 시력 변화가 아니라 눈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근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근시가 있는 분들은 시력 교정술을 하셨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눈 건강은 평생 가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